자, 안녕하세요. 돈 되는 글쓰기를 잘하는 글천개입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아이템이 뭔지 궁금하시죠? 사실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월 1억도 가능한 아이템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구분할 줄 알아야 좋은 아이템이 뭔지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좋은 아이템은 유망 아이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의 유망 아이템이라면 배터리 기술이나 스마트 기기 관련 기술, 연료 관련 기술, AI 관련 기술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걸 하시면 되겠죠. 아마 조 단위의 돈하고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유망 아이템이 뭔지라는 것보다는 그 개념 자체가 더 중요한데요. 아무나 다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을 유망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즉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실현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있는 사람한테나 유망 아이템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직업 중에 배우 조인성 씨나 송중기 씨처럼 성공한 연예인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나두나 넥슨 창업주처럼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죠. 연예인이나 기업가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유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개인도 할 수 있는 유망 아이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되게 다단계나 아니면 진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나쁘고 이상한 투자 방식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유망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 인간은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식품 산업은 언제나 유망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그건 마켓컬리나 쿠팡에 물어보시면 되겠죠. 재구매를 얼마나 하느냐, 신선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음식 썩기 전에 다 못 팔아도 혼자서 다 이제 저처럼 먹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식품산업 하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의식주는 또 이제 늘 유망 사업이었죠. 그나마도 만만한 게 이 의인데, 이거 동대문에서 언제까지 뛰어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극소수만 성공하니까 역시나 힘들죠. 주에 해당하는 집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집도 없는데. 자, 됐고, 결국 기업 말고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라는 큰 기준을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높고 자금 회전율도 빠르고 안정성도 있는 아이템이라도 이걸 실현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템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 내가 아는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아이템. 두 번째, 검증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인킬러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아이템 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아는 아이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전공이 토목 건축이고, 토목기사 1급 자격증과 별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저는 토목 일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일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아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신이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토목일이라면 저 혼자 교량이나 댐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공사나 아니면 기업에 취직을 해야겠죠. 아니면 삽들고 앞마당에 나가거나. 그런데 내 스스로 성장해서 월급에 더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그럼 내가 알고 경험한 아이템이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슬슬 다른 아이템을 기웃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전공을 살리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템, 검증된 아이템이에요. 즉 내가 따로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 잘 될지 안 될지를 굳이 이리저리 찾아보고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샴푸, 햇반, 삼겹살, 노트북 같은 이런 유형이 어떤 존재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오프라인 창업도 있겠죠. 여기서 특히 검증된 제품, 즉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제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유통 분야에 진출해서 개인들도 총판이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해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월 몇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버는 형태로들 많이 하시죠. 대학생 김머신님이나 신사임당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검증됐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별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페인킬러, 즉 고통을 없애주는 아이템이에요. 벌써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 페인킬러 아이템이 바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무한대의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페인킬러 상품들의 특징은 고객들의 고민을 180도 전환시켜준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각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문제나 지점들은 다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탈모 걱정이 없어요. 반대로 머리가 매일 눈에 띄게 빠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시간만 나면 미녹실이다, 두피 샴푸다, 검색하고 후기도 보고 머리털이 뭐가 더 잘 나는지 온통 관심이 쏠려 있겠죠? 만약 이런 탈모 상황에서 바르기만 하면 무조건 머리털이 영구적으로 나는 그런 탈모약 신제품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분은 노벨상을 떠나서 에어컨을 발명하신 그 캐리어 선생님보다도 역사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 가격이 한 번 바르는데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그럼 가격이 비싸지니까 탈모 환자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안 살까요? 저도 한 달 용돈은 30만 원이지만 저라면 영혼을 팔아서도 살 겁니다. 그게 1억짜리여도 심지어. 왜냐하면 남자들한테 머리털은 목숨보다 소중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괜히 이런 예를 들어서 탈모인 분들께는 죄송한데 저도 탈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저희 아빠도 탈모입니다. 참고로 저도 안정권 아니에요. 탈모가 상당 수준 진행된 분들은 말하자면 탈모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고, 또 지금 좋아하는 여성분도 혹시 있는데 고백도 못하고 있는 이런 처지라면 그까짓 거 돈 몇 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탈모 자체가 고민이었다가 이제는 탈모약 사는데 드는 그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고민이 바뀌었죠. 이런 상대방의 어떤 그 고통을 줄여주는 페인킬러 제품은 고객이 가진 어떤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후발주자라도 시장을 독점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겠죠. 이런 페인킬러 전략이. 그런데 탈모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턱이 없잖아요. 아기가 근데 아토피가 있거나 5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는 아기 부모님들은 그거 해결하려고 수백 수천도 씁니다. 암이나 에이즈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페인킬러입니다. 덜 심각한 문제로 조금 내려와 봐서 전문 지식이나 여건이 기업처럼 좋지 않은 우리 같은 개인들도 페인킬러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이나 시간은 별로 들이지 않고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참 떠들고 있는 전자책 분야에서도 이런 페인킬러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벌기라던가 유튜브 구독자 수 3배 늘려주기, 뭐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 벌기, 뭐 경제적 자유를 가져오는 뭐 실패 없는 주식 투자법, 이런 종류의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페인킬러 아이템입니다. 당장 매달 300만 원씩은 벌고 싶은데 벌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몇십만 원이 들어도 확정적으로 월 300만 원씩 번다면 그 돈 지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한편 여유 자금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해서 자금을 불리고는 싶은데 적절한 투자 전략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패 없는 투자 전략 책이 있다면 안사고는 못 빼기겠죠. 검증됐다면. 그렇죠? 이런 전자책이나 강좌들 가격이 어떻든가요?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이 가격은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분야 1등이거나 후기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공신력은 높아지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네, 바로 고객들의 비용은 줄여주고 소득은 늘려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강좌나 책들은 이미 포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조금만 유명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엑셀이나 PPT, 뭐 운동, 뭐 명상 같은 이런 주제들보다 그 돈에 관련된 주제가 훨씬 인기가 많은 이유는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유통시장, 즉 스마트 스토어를 예로 이제 들어봐도 아이템 소싱 노하우나 판매 페이지 작성법, 이런 것들은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야지만 나오는 핵심 역량에 속하잖아요. 근데 90%는 여기서 망가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 게 뻔한데 안 살 이유가 없죠. 누구나 이런 페인킬러 컨셉의 전자책이나 강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식이 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페인킬러 전자책과 강좌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줄여주고 소득은 높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 뒤로 엑셀이나 PPT 강좌, 어떤 명상 같은 주제는 큰 소득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식상한 주제들의 수식어만 하나만 더 달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퇴근 시간을 당겨주는 엑셀 필수 스킬 10가지라는 전자책을 썼다면 이제는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엑셀로 월 300만 원 버는 강사 되기라든지, 명상으로 500만 원 버는 창업 노하우라든지, PPT 강좌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렇게 이제 컨셉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인 거죠. 내용 같은데. 사람들이 막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주제에서도 얼마든지 구매 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고통과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자책 작성법이라고 만들었다가 그 뒤로는 9천만 원 번 전자책 만들기 노하우라고 컨셉만 바꿨고 대박이 났죠. 물론 실제 이야기들도 전부 들어있긴 합니다. 구라를 치면 안 돼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월 진짜 만 원도 못 벌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월 수백만 원 이상도 부수익으로 벌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고민이 나오죠. 나는 내 경험으로 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벌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요. 그러니 남들 노하우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사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나도 단기간에 진짜 딴짓하지 말고 빡세게 6개월만 미쳐보십시오. 그 자기만의 사례가 없는 경우라면. 그래서 월 500이나 1,0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면 좋고, 만약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월 200에서 300 정도 벌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전자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앞서 아이템들처럼 조 단위로 들어가거나 오프라인 창업을 통해서 수천만 원 까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정도 시간도 못 들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전혀 없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1억짜리 벤츠 사면 어떻습니까? 1년
1년 타고 팔면은 2천만 원 이상 감가되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소득은 뭐냐면 더 이상 예전에 돈 못 버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장벽을 넘었다는 건 그 자체로 차별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그 장벽에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전에 나처럼. 그런데 나는 이미 멀리 와 있습니다. 장벽을 한번 넘어섰죠. 몇 개 더 넘어서고 한 몇 개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 정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미치지 않아요. 그 장벽조차 넘지 못하고 다 포기합니다. 90% 이상이. 이게 엄청난 차별성입니다. 그런데 실은 단기간에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기간에는 TV 안 봅니다. 술도 안 먹고요. 술 엄청 좋아하는데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게임 같은 건 특히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성취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것만 성취의 비결입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몇 개는 버려야 돼.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빈손으로 가고 단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권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전자책을 5, 6개월 안에, 늦어도 5, 6개월 안에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런 게 방향성이죠. 10만원짜리 하루 한 개만 판매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 300만원이에요. 두 개 팔리면 더 이상 노동이나 시간 투자 없는 소득이에요. 중요한 건. 전자책 쓰는 방법이야 제가 제 영상들과 이벤트를 통해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할 말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만 찾아다니면 되겠죠.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네이버 카페 관련 댓글들만 보세요. 아이템거리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도 자기 고민들을 다 이야기해놨어요. 시장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고민만 해결해주면 앉아서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벌 수 있겠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도 아주 값이 싸고 넘쳐나요. 누구 말 맞다나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템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아이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아이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아이템이죠. 접근하기 쉬운. 두 번째는 검증된 아이템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페인킬러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사업 성공의 그 핵심 3요소가 있죠. 바로 TIP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트래픽, 아이템, 플랫폼,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TIP, 팁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이 중에서 아이템 부분을 살펴봤어요. I에 해당하는 그 아이템. 다음에는 트래픽과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글천기였습니다. 디아블로2가 나왔네?